지금 이제 저희가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고, 네. 뭐 뉴욕 증시 엔비디아 실적 말고도 또 FOMC 의사록도 있었고 정말 빅데이였잖아요. 빅데이였죠. 예, 오늘 또 바로 저희 옆에 계시니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츠 증권의 강재현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안녕하십니까. 목남이 강 부장님. 지금 일찍 오셨어요, 그죠? 네, 목요일이 좀 많이 기다려집니다. 목요일이 많이 네, 기다리시죠. 네, 정말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우리 전화 연결했습니다만 우리 노본창 현대차 증권의 리서센터장 목소리에서 제가 느끼는 게 한때 삼성전자가 굉장히 부진하고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부진했을 때는 우리 또 국내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전문가 아닙니까? 여기저기 인터뷰나 이렇게 패널로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힘이 없었어요. 좀 그렇죠. 이렇게 네네. 의기소침한 면도 있었고, 근데 오늘 목소리에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건 네. 이 반도체 업종의 반도체 섹터에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노센터장 말에서도 느껴지더란 말이죠. 그렇죠.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 강한 상당히 상승. 좋은 소식이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욕 정치를 먼저 여쭤보는 게 항상 제 네. 질문의 첫 번째인데 그렇죠. 그 전에 우리 목남이 강 부장님의 촉 오늘 하이닉스 20만 원 간다.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얘기와 하이닉스 얘기는 좀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왜요? 장 초반에 강하고 후반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 그거는 네, 그렇죠. 시장 지수는 좀 꺾였지 않습니까? 네. 미국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는 분명히 그거를 희석시켜주면서 주가 상승에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촉매제로 작용한 건 사실이지만 국내 증시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할지는 좀 지켜보고 싶다. 최근에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안 좋게 움직인다는 수급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일단 미국장을 좀 보시게 되면 네네.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분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개인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 거겠죠. 그러니까 시간에서 엔비디아가 크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분명히 반등이 나올 만한 분위기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아직 잡히지가 않았다. 추가 긴축도 가능하다. 그러면 금리를 또 인상한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꺾였기 때문에 지수가 좀 꺾인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또 그 블룸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원 중에 5대 에너지원이다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전망을 내왔습니다. 블룸 에너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플러그 파워, 다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지난주부터 꿈틀꿈틀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주면서 어저께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SOFC로 반영되는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블룸 에너지는 또 생소한 용어네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저게? 블룸 에너지는 예. 기업 이름입니다. 블룸 에너지가 네. 회사 이름이에요. 네, 회사 이름입니다. 미국 내. 그렇죠. 미국 내에 있는 블룸 에너지, 그 다음에 플러그 파워, 이 두 기업이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유명한 미국 그쪽이. 기업이다. 네, 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우리 현대차하고 딱 엮이네요, 지금. 그렇죠. 현재 어저께 발표했던 현대차의 글쎄. 수소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과도 엮이고요. 네. 이런 연료 전지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SOFC 이것도 분명 어떤 줄임말인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SOFC. 이게 이제 전력 관련주로 분류를 해도 되는데요. 전력 네. 관련주 네, 쪽. SOFC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결국은 그 천연가스와 수소가 반응을 해서 예. 전기를 생산하는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기를 공급받잖아요. 예. 네. 근데 이거를 건물 옆에다가 위치시켜 놓고 아주 이게 음. 간지나게 이쁜 전지들을 세워놓고 여기서 전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자체 전력이 해결이 가능한 거죠. 상당히 고효율이고 저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는 블룸 에너지와 플러그 파워 등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국내에서는 두산 퓨얼셀과 범한 퓨얼셀 네. 이 두 기업이 고체 전력전지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입니다. 어저께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한선 엔지니어링도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이 네. 종목이 네.
그 SOFC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고 연료전지 대장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코도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자회사인 미코파워가 SOFC 시스템을 개발한 바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TC까지. LTC는 SOFC 전해질 개발을 완료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기업인데 이들 종목들 저는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일단 넣어둬야 된다. 그리고 매수 여부는 눌림목도 한번 기다려보고 뭐 일시적으로 좀 가격도 전략도 좀 세워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게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고 보는지 판단한다면 네. 주가가 장 초반에 강해서 후반까지 더 고점의 형상이었을 경우에는 추세 반등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윗골이 달지 않고. 네네네. 근데 장 막판에 해당 종목들은 더 강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새로운 섹터로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SOFC. 예. 지난주에도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과거 3, 4년 전부터 이미 블룸에너지가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긴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스토리가 좋은 섹터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으로 한번 익혀야 아는 게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익혀야 이렇게 박혀서 한번 찾아보니까 S는 솔리드네요. 네네. 그리고 솔리드 고치고. 옥사이드. 예. O가 옥사이드네. 네, 옥사이드가 맞아요. 뭔가 싶었더니 또 산화. 산화물이네. 예, 산화. 진짜 우리 문성합니다. 이 문과들은 이런 데 너무 약해요. 그리고 퓨얼 셀, 그래서 SOFC래. 네. 산화물인데 고체다. 산화물이 뭔지도 모르겠고 고체는 알겠는데 딱딱한 건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만. 네, 그렇죠. 예. 고체 전지인데 개념만 대충 이해하고 어떻게 잘 전기를 들어가서 다른 데서 주가만 올라주면 가져오는 게 되는 아니라 거지 뭐. 바로 현장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건물에 전기를 대주는 연료 전지다. 연료라는 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료. 예,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생각이 더 나잖아요. 예. 이거는 연료 전지이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작은 발전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가 오늘도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저기 그것도 있었는데 어제 실적 나오는 것 중에 엔비디아는 뭐 워낙 요즘 핫한 그쪽이고 AI 쪽이고 반도체 쪽이고 근데 타겟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소비 쪽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타겟 월마트는 맞아요. 좋았는데 타겟은 좀 안 좋았어요. 그래도 어제 많이 빠졌는데 장 마감 이후는 그렇게 미리 반영됐는지 대충 뭔가 소매 판매 자체가 좀 부진하다. 요거 그거보다도 이게 쏠리는 것 같아요. 소비도 월마트 같은 그런 쪽으로 쏠리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되는 쪽만 되고 안 되는 쪽은 또 안 사실 되고. 월마트하고 타겟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한데. 대상이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다르다기보다는 비슷하죠. 비슷하죠. 오히려 비슷하죠. 월마트에서 타겟 살 수 있는 거 월마트에서 그렇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타겟 실적이 좀 별로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월마트도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하루에 8% 빠졌는데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아마 염려. 타겟이 불닭볶음면을 들여오지 않고 판매를 안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출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음식료 관련 종목들 이런 섹터들은 오프라인으로 크게 매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도 그렇게 큰 기업이 뭐 인터넷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밀려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이 대형 유통 매장들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은 온 것 같다라고 예. 판단하지만 음식료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구매 패턴이 조금 달라진 거겠죠. 오프라인보다는 이제 온라인으로 그렇죠. 주문하는 경우가 네.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조금 더 실적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이런 매장들이 오프라인 매장들이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점점 그 물류센터의 역할로 그렇죠. 변화되고 예, 있는 예,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사고 생필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은 예. 그런 물류센터들이 곳곳이 있어야지 빨리빨리 배달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거를 빨리 대응해서 인터넷화를 가감하게 시킨 기업들은 살아남는 것 같고 여전히 그냥 오프라인 매장을 고집하는 기업들은 좀 아하. 힘들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좋은 해석이시네. 예. 앞서 소장님이 이제 뭐 SK하이닉스 네. 오늘 20만 원 갈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도 좀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좋았는데 그 훈풍 오늘도 고스란히 좀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 반도체 또 소부장 쪽도 사실 주가 탄력도로 보면 오히려 소부장 쪽이 더 좋았거든요. 네. 예. 일단은 뭐 목전에 와 있으니까 20만 원 돌파 가능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종가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그 했던 말씀? 거고. 호가는 20만 원 네. 돌파네요. 네, 일단.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예. 제가 썼던 대본이 약간 수정이 필요한 느낌을 지금 사실 들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나 좀 배짱 있게 나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라면 다 같이 올라가던 시기는 전 지난 게 아닌가. 조금씩 워닝의 수급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가 깊은 조정이 나오면 그런 종목들은 매수하게 되면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반등이 네네. 강하게 올라온다. 그 관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여전히 올라갈 때 따라잡는 전략보다는 너무 떨어질 많이 눌린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오히려 안정적이다. 그러면 오늘 흥분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종목이야말로 손절하기가 너무 아까운 섹터 종목들이잖아요. 고점에서 샀을 때. 고점에서 샀을 때. 그러다 보면 더 크게 물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은 조금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던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정말 선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서 잘 잡은 반도체 종목 역시 전고점 수준에서 재차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최근의 차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특히나 반도체 섹터들은 근래 들어서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나마 반도체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랐고 차트가 아직 깨지지 않은 종목들을 세 종목 보시게 되면 나와 있네요.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은 차트가 좀 견고해 보인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좀 하이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후발주자로 오른 종목들이 차트가 완전히 깨졌거나 정말 크게 밀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맞습니다. 근데 만일 매수 후에 그 추세를 이탈하고 더 하락했을 경우에는 내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마이너스 5% 손절, 뭐 마이너스 7% 손절 정해놨으면 그 손절 라인을 지키고 매도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부드러가면서 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이제는 반도체에서는 이런 매매 패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 강 부장님 뭐 5% 내지 7%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손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 뭐 강 부장님이야 그거 지키시면서 지금 시장에 계신 거고 그래야 롱런이 가능한데 실제 고객분들 보시면은 손절 어떻게 좀 정확하게 지키시는 편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의도 바닥에서 손절에 대해서는 거의 탑 5위 안에 들어갈 만큼 손절을 강조하시는? 네, 손절의 달인 수준이라고. 아 부장님이. 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매매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손절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다. 현 시점에서는. 현 시점에서? 네, 시장이 추세 상승으로 이어졌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예. 코로나 시기 때 예. 어떤 종목들은 다 같이 올라가던 다 시절에는 같죠. 손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수익을 묵혀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수익을 묵혀간다. 네, 수익을 야, 묵혀가 진짜 장인 주옥 묵히듯이. 같은. 네. 반면에 지금같이 눈치 보기 장에서는 수익도 짧게 끊어가고 손실도 짧게 끊어가고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보면 주식 손실을 복구하는데 요구되는 수익률이 손실이 10% 났을 때는 11%만 다른 데서 수익을 나게 되면 복구가 가능한데 손실이 50%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100%가 수익이 나야 되고 그냥 언젠가 오르겠지 들고 가다가 행여나 90% 마이너스까지 가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900% 수익을 내야지 원금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도 시청자한테 투자 상담을 받았는데 예.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데 예. 왜 샀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뭐 다음 주쯤에 아주 좋은 호재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샀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호재가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다음 주 한 2, 3주 후에 나오긴 나왔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응이 나빴다는 거죠. 근데 저는 매매에서 가장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런 호재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호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런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엔 나온대라고 하면 일주일만 기다려 볼 것인가? 저는 가차없이 손절을 해야 된다. 가차없이. 예, 라는 주의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주식은 그때 가서도 회복하는데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게 제 원칙이고 그렇게 매매를 항상 하고 있어요. 정해진 스케줄대로 하지 않는 기업에서 바로 손절에 나가서 했을 경우에는 손실도 복구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손실도 그런 부분이지만 자르고 나면은 다른 종목들에서 또 상당히 기회의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자르지 않고 그냥 뒀을 경우에는 자꾸만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손실은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예. 약속은 점점 더 미뤄지고 그리고 주가에서 이미 나타납니다. 오늘 이게 임박해 있는 호재 같은 경우에는 예. 주가가 이미 천천히 올라가면서 반응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흐지부진할 경우에도 이것도 매도 신호가 됩니다. 예. 오히려 그 호재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딱히 반응이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럴 경우에는 호재가 나온 상황에서 주가는 딱히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정보 매매로 매매를 어떻게 하시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갖다가 손절의 달인이라고 칭하실 만큼 이제 손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지금 보여주신 예시를 보더라도 이게 아차아차하고 조금만 더 보지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그야말로 수렁에 늪에 그렇죠. 빠지는 듯한 예, 그런 예, 상황인데 충분히 이제 이해는 되고 그래서 손절해야겠다 싶긴 한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 이제 HLB 그룹주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이제 참 어려워지거든요. 나름 손절을 지켜오던 사람도 그렇죠. 이렇게 훅 빠지면은 못 하죠. 예. 연속으로 하한가를 한 이틀 맞아버린다, 한 3번 맞아버린다. 이 상황은 보통 어떻게 또 조언하십니까? 장중 손절이 들어가야죠. 장중 손절. 장손절. 그리고 이미 주가에서도 시장에서 HLB가 매도 시그널을 여러 번 줬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생각보다 강하지 않고 네. 흐지부지 되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급락하는, 크게 조정세를 갖는 예. 기간 조정이 예. 기회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HLB가 그런 안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겠지만 첫 번째 하락에서 최소한 9%에서 10%대 급락세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소나기를 피해야죠. 절반 이상은 예. 매도하면서 장 막판까지 매매 대응을 하면서 장중 손절이 그래서 정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팔고 나면 올라가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아, 그래요? 예,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 그거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머신입니다. 머신. 기계처럼. 예. 기계처럼 손절 라인을 지키고 그 손절 라인을 지켜야지만 주식시장에 롱런을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팔았는데 올라갔지 자꾸 이거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자꾸만 주식이 계좌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는 계좌가 올라가는 매매를 하고 싶지 종목이 성공하는 승부를 보고 싶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네. 예, 종목에서 승부 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좌를 꾸준하게 전체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 예, 그게 핵심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손절 머신이 돼야 된다. 그 정도로 이제 내가 힘들다 그러면 머신처럼 네. 정해진 기술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강 부장님께서 이렇게 다 뭐 여의도 바닥에서 쓰는 용어고 서로 사석에서 주고받는 용어이지만 방송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하셨어요. 천하제일 단타대회.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K 증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이거는 좀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도 아까 코로나 때는 수익을 묵혀가라 하시는 그 표현 참 좋았는데 느낌이 오는데 짧게 끊어먹고 손절도 빨리빨리 짧게 하라 이런 말씀은 딱 천하제일 단타 대회를 갖다가 요런 상황에서 눈치 보기 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지금도 그 장입니까? 그렇죠. 이제 지수는 박스권에 있지만 개별 종목들은 상당히 장세에서는 예, 뭐 좋은 종목들 좋은 정말 종목 많이 많죠. 나왔어요. 그리고 네. 이 천하제일 단타 대회의 클라이막스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서서히. 서서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저께 화장품 관련 종목가 장 초반에 불꽃을 뿜으면서 네. 방송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막 얘기를 하더니만 윗골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자동차 대표주가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제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은 수소 관련 섹터로 주가가 많이 올리긴 했지만 수소 관련주 태양광, 풍력, 면역 항암제 그동안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화장품 섹터가 단기간 내에 꺾일 만한 추세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간 건 맞는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섹터에서 주가가 더 갈 분위기는 형성이 됐다.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로 대표되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제법 오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이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HLB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박셀바이오가 뜨거운 물을 끼얹으면서 중화를 좀 시킨 시장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코스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726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846포인트입니다. 양시장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국내 증시 쪽에서는 두 반도체 대장주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보시다시피 호가에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0.2% 소폭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예상 체결가는 77,500원. 어제 장중 최고가를 기록한 SK하이닉스 오늘 호가 분위기도 좋아 보입니다. 1.9% 상승 예상되고요. 자, 이대로라면은 이제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돌파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 20만 1,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어제 9% 넘게 올랐죠.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호가에서는 0.3%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27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소폭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77만 5천 원이죠. 기아가 오늘 호가 0.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9,900원. 기아도 마찬가지로 어제 현대차와 비슷하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호가에서도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7%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은 0.38%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18만 4,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1.3%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0.4%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0만 3천 원, 에코프로도 0.7%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9만 6,500원이고요. 알테오젠 0.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4천 원, HLB 0.2%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4만 9,400원, 엔케미 0.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32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HPSP가 1.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42,350원, 리노공 호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2.9% 강세, 예상 체결가는 28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17만 4천 원, 클래시스 0.9%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 48,2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여전히 박스권, 보합권 예상이 됩니다만 참 섹터별로는 희비가 상당히 엇갈릴 걸로 보이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 이럴 때 우리 강 부장님 같으면 자주 좀 뭘 여쭤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 게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물어봐야죠, 저희가. 네. 아까 여기 동시호가 확인하러 들어가기 전에 박셀바이오가 HLB에 충격을 갖다가 어제 상한가 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또 상한가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죠? 그 호재가 있었죠. 호재가 있었어요? 일단은 상당히 우수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다는 간암 치료제, 간세포암 치료제죠. 그런 내용들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던 부분인 거고, 박셀바이오는 이제 어제 상한가 갔으니까 오늘도 강세겠지만 바이오 종목 전반 섹터에 놓고 봤을 때는 이 순환이 돌면서 기간 조정 겪고 올라온다 그러면 과거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을 주도했던 가장 첫 번째 올랐던 종목이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알테오젠이잖아요. 네. 알테오젠이 반등이 세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가 삼천당제약이 같이 또 반등이 같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은 더
바이오 종목의 반등 쪽에 좀 무게를 좀 싣고 싶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뭐 약간 그 좀 선입견도 있을 수가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는 매번 이상에서 막힙니까?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그만큼 아는데. 워낙 꿈의 예, 시작인 거고요. 꿈의 시작이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0조 원 이상까지 올라간 기업들도 막판에 가서 확 꺾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기대감으로 살아있을 때가 상당히 좋은 섹터 종목들이고 그리고 종목들 선명할 때 또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네네. 바이오 기업들이 차라리 낫다. 라이센스 아웃을 네. 경험이 있는 회사가 낫다. 네, 그렇죠. 뭐 알테오젠, 네. 로켄바이오, 뭐 오스코텍. 예. 과거에 좀 경험이 있었던 기업들. 근데 이제 새롭게 뭔가 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하.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현대차 기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 뭐 동시에 순매수했던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네. 현대차 뭐 3년 4개월 만에 지금 이렇게 또 주가가 보니까 그러니까. 최고가였거든요. 네. 상당히 추세적인 상승 반응을 탄 것 같고 예. 이제 수소차로서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긍정적인 거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동차들 밑에 있는 밴더들 관련 종목들도 다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됐느냐? 예. 요거는 조금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수소에 특화되어 있는 주가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예. 밴더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현대차의 반등이 좀 의미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같이 안 가고 서로 좀 엇갈리는데 자동차는 현대차나 기아 뭐 무차별하게 그냥 자동차 좋아 보이면 어느 쪽이든 괜찮을까요? 그죠? 두 회사가 사실 같은 회사.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일단은 좀 시장 자체는 좀 보합권 예상되는데 결국에 이런 장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거로 보시는 거예요? 좀 박스권 장세. 네, 박스권의 개별 장세들, 개별 종목 종목들을 장세. 선정을 잘해야 되는 예. 그런 장세들.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단타로 수익률을 올리기가 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눌림목에서 사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지금은 정말 오히려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는 장입니다. 예. 손이 빨라야겠네요. 그렇죠. 손도 빨라야 되고 정보도 많이 접해야 네. 되는 거고 진짜 판단도 진짜 좋아야 선수들은 요새 장이 너무 좋다 그러대요. 아니, 그래요. 자, 오늘 분위기 좀 볼게요. 오늘 그러시죠. 국내 증시로 예.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5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그야말로 빅데이였습니다. FOMC 의사로 공개가 됐고 각종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스탠스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 낙폭은 크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오히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엔비디아 깜짝 실적이 시장에서는 또 좀 기대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시간 내에서 이제 6% 넘게 올라가면서 $1,00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식 또 국내 증시 쪽에서는 반도체 섹터 전반에 훈풍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2,719포인트, 코스닥 강보합 846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양시장은 지금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입니다. 77,600원. SK하이닉스 드디어 20만 원을 돌파해냅니다. 어제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좀 2% 상승하면서 20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으로 36만 3,500원. 삼성전자도 뭐 강보합으로 좀 전환이 됐네요. 자, 그리고 현대차 어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유입되면서 9%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옵니다. 1% 하락으로 27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 떨어집니다. 77만 4천 원이고 기아는 강보합권이네요. 11만 9천 원 선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합이고 셀트리온이 0.38% 지금 떨어집니다. 18만 4,100원이고요. 포스콜딩스가 0.7% 하락하네요. 38만 7,500원. KB금융 0.2% 소폭 하락합니다. 7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98% 하락합니다. 지금 주가는 20만 2천 원, 에코프로도 1% 하락이네요. 9만 6천 원. 알테오젠이 0.6% 떨어집니다. 19만 1,100원이고요.
HLB가 1% 상승합니다. 지금 49,9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틀 연속 하한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3거래일 이제 반등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49,950원 그리고 엔캠은 0.3% 상승합니다. 32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HPSP는 강보합권이네요. 41,700원. 리노공업이 1% 상승합니다. 278,000원이고 셀트리온 제약이 0.4% 상승합니다. 93,200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보합 172,600원, 클래시스가 1% 떨어집니다. 4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HBM 관련주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가 1.7% 상승합니다. 이미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또 그에 따른 밸류체인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갑니다. 한미반도체 1.7% 상승하면서 149,900원. 자, 그리고 DI도 2.58% 강세고 DIT, MK전자 모두 2% 안팎으로 올라갑니다. KC텍도 3.9% 상승으로 39,300원이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2% 올라가고 제2의 한미반도체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3.8% 강세입니다. 54,400원. 이오테크닉스도 1% 상승합니다. 235,500원. 그 밖에 STI 지금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PSK홀딩스도 1.8% 올라갑니다. 제우스도 1.7%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관련주들 어제도 흐름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도 지금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이 13% 급등합니다. 13,350원. 그리고 SK이터닉스도 5.4% 강세 32,100원. 두산 퓨얼셀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1.4% 떨어지고 있고요. 금양 그린파워가 3.4%, 5.9%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16,850원, LS 머티리얼즈가 13% 급등합니다. 2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0.48% 소폭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오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고 반도체 쪽에서는 유로모픽 반도체 쪽도 올라가네요. 에이지랜드 자람테크놀로지도 2.9%에서 1.7%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반도체 쪽 내에서도 HBM 관련주 쪽 종목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좋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원전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지금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 10% 급등합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31,950원, 10.9% 강세고 SDN도 지금 12% 급등합니다. 2,320원. 그리고 OCI 홀딩스도 6.9% 강세 105,200원, 신성 ENG, S에너지 모두 4%, 9% 강세고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20% 넘게 급등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뉴욕 증시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 섹터 쪽이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 쪽에서도 이제 신재생과 관련된 태양광 쪽이 지금 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올라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풍력도 올라갑니다. 풍력, 원자력, 사실 이게 이제 AI 수요, 이제 반도체 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전력 전선 쪽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수요도 급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물려서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쪽도 지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풍력 쪽 보시게 되면 CS 윈드가 3.98% 강세 51,000원이고 CS 베어링도 2.6% 올라갑니다. 그 밖에 동국 SNC 지금 1% 상승.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또 다른 쪽 섹터까지도 엮여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K 오션 플랜트, SK D&D 각각 3%, 2% 올라가고요. 오늘 에너지 쪽 다 좋네요. 원전 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0.8%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기술이 탄력이 좀 좋죠. 9% 넘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2,255원. 그 밖에 한전기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성파워텍이 4.9%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은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태양광 이런 쪽 움직임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954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1억 원, 90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입니다. 730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8억 원, 152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환율 좀 궁금해지는데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올라갑니다. 4원 상승한 1,366원 9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환율 달러 환율 올라가고 시장은 조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아니 지금 네. 지금 정윤회께서 예. 두루두루 훑어준 섹터나 종목들은 다 지금 오르는 것만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 이 와중에 지금 아니 하이닉스도 좋고 다 그런데 뭐 왜 이렇게 지수가 빠지죠?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 그러니까 앞서 지금 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개별 네.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좀 기대가 있는 섹터 테마 쪽 움직임이 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희비가 엇갈리는 것 희비가 같아요. 엇갈려요. 지금 보니까 뭐 한때 잘 나가던 지금 방산이나 조선도 지금은 주춤하는 거고 오늘 화장품도 못 갑니까? 화장품이요. 지금 볼게요. 제가 보니까 화장품 쪽은 많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뭐 클리오, 삐아, VT 이런 종목도 올라가는데 기존의 상승 탄력 대비로는 약간은 탄력도가 좀 약해진 모습이고 예. 전선주 급락이 좀 인상적. 전선주의 엄청나게 하하 그래요? 가장 하위 섹터 1등 기록하고 있고. 지금 하, 전선 쪽 전선 쪽이 네, 진짜 빨리빨리 도는구나. 엄청 빨라요. 또 오르기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전선 쪽에. 지금 그럼 오르는 쪽에 어디가 눈에 싹 들어옵니까? 가보자. 뭐 이제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네. 어저께 분명히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FC가 섹터별 등락 현황이 없었거든요. 이거 정말 여기 인포 센터라고 하네. 인포 여기 예. 만드는 업체가 예. 있어요. 예. 섹터별 등락 현황 제가 가장 많이 보는 화면입니다. 예. 테마주, 뭐 섹터별 등락 예. 현황, 증권사별로 좀 다르긴 한데. 예. 근데 이제 없었던 섹터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라고 딱 오늘 새로 등장을 오늘 했어요. 바로 딱 떠버려요? 떴어요. 예, 네, 맞아요. 바로 는 거죠. 그게 좀 재밌다. 그러면 이제 이 섹터로 인정받는 거. 제가 지난주에 수소 완료전지 얘기하면서 관심주로 허니픽으로 비나텍 얘기했는데 비나텍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단 안 말이에요. 들어가요? 그것도 좀 희한한 것 같고 어쨌든 그것도 최근에 흐름 상당히 좋았었고 이만큼 그 연료전지 수소와도 아주 밀접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좀 눈여겨봐야 될 타이밍이 왔다. 한선엔지니어링은 오늘도 엄청난 강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바로 허니픽 알려주시죠 그러면. 자, 오늘의 허니픽은 좀 따끈따끈한 건데 이번 주에 제가 그 NDR을 들은 종목입니다. 의료기기 섹터와 로봇 섹터를 접점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상승 중인 WSI. WSI. 그렇죠. WSI. 저는 이게 설명 듣는 내내 좀 강한 충동을 받았어요. 근데 장이 끝났기 때문에 매수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죠. 이게 이 회사가 의약품과 다수의 의료기기를 주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의약품에서는 플로실이라고 하는 국소지혈제가 효자 상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내 넘버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 중에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일단 출혈을 멈춰야 수술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이때 보통 지혈밴드로 많이 붙이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주사제로 딱 주사를 꽂으면 예. 바로 즉각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피가 멈추는 상당히 그 동영상을 보고 좀 많이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술 시간도 평균 40분 정도 줄일 수가 있고 피를 공급하게 되는 수혈 역시도 46% 감소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 제품이 매년 판매량이 10%씩 증가하고 있어서 5년간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제품이 이거다. 국소지혈. 그다음에 이 WSI가 근래 들어서 여의도 NDR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 신사업 성장력을 탑재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그 제약사를 인수하기로 지금 결정이 나 있는 상태인데 해당 제약사는 연평균 2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탄탄한 기업이고 100억 개의 유통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180억 남짓 남았는데 자금 조달에 성공해서 해당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 WSI의 몸집이 2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박하는 호재는 수술용 로봇 사업입니다.
네. WSI가 개발 중인 수술용 로봇은 산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자궁 거상기인데요. 이게 이 로봇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로봇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밀한 자궁 위치를 제어하고 약물 주입까지 가능한 겁니다. 보통 어허. 산부인과에서 예. 수술하는 사람 앞에 있고 옆에서 자궁을 거상해주는 서브 의사가 같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비인기 업종이다 보니까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의사가 앞에 있게 되면 가뜩이나 불편한 그 예. 자궁절제 수술에서 한 명의 의사가 줄어드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자체는 필요한 의료기기이면 틀림이 없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 보인다. 그 다음에 해당 로봇을 통해서 향후 5년간 3천억 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두 가지 이슈는요, 상당히 임박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향후 주가 반등에 빠른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WSI 반등에 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지금 주가가 막 움직여서 원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9% 올라가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좀 떨어지면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너무 바닥이에요, 주가가. 아, 너무 바닥이다. 네, 너무 바닥이에요. 그래서 안전해 보입니다. 심플하게. 오. 네, 지금 아까 개장하자마자 개장 초 동향에서 이제 전선 관련 주들이 이제 조금 심상치 않다고 보셨는데 거기다가 요거 진짜 참 한번 그거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난주 또 하나 이렇게 좋은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슈퍼 커패시터. 그렇죠. 예. 컨덴서. 예, 콘덴서 쪽. 그래서 지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흐름을 갖다 이렇게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단 시세가 강하게 나왔고 한 3만 원에서부터 한 5만 4천 원까지 확 강하게 난 상황에서 조정 중인데 이게 저 같은 차티스트한테는 굉장히 이거 지금 뭐랄까요 아주 흥분되는 차트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거 2018년 고점하고 2020년 무렵, 21년 무렵에 고점 이렇게 연결했던 걸 이번 랠리에서 확 뚫었거든요. 엄청난 선을 갖다가 저항선을 뚫어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그 상황 하에서 지금 조정받으면서 딱 그 돌파했던 선까지 와 있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뚫고 올라왔던 게 소위 말하는 기술적인 어떤 속임수인지 아니면 이거는 저항선 돌파한 이후에 잠시 쉬어가면서 이른바 뭐 눌림목이라고도 표현하는 이러다가 결국 한번 또 분출되느냐 하는 요 크리티컬한 시점 같은데 네, 그렇죠. 요 부분 한번 AS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사막 콘덴서는 차트가 꺾인 차트처럼 눈에 보이는 게 맞죠. 그런데 긴 차트로 보면 또 약간 얘기가 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을 전력기기 수혜주로 본다고 한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가 하락이 나와서 충분히 묵혀지고 눌림목이 깊게 나온다고 한다면 본 종목들 당연히 반등이 나올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아쉽게도 슈퍼 커패시터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는데 결론은 수소전지였어요. 결론은 네, 결론 수소전지. 이게 사실 컨덴서니 수소전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비나텍이라는 종목 역시도 네. 수소전지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슈퍼 커패시터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으로 있었는데 이 수소차 섹터나 수소전지 섹터가 워낙 장기간 절어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 섹터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지 않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난주에 또 미국에서 그 관련 기업들, 플러그 네네네. 에너지한테 엄청난 자금 수요를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막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슈퍼 커패시터도 좋지만 수소전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해당 종목들 다들 다 전력 테마 섹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내드렸는데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때 전력 반도체 공부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 타이밍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예, 기다려야 돼요. 물론 공부는 살짝 해보긴 했습니다만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타이밍은 지금 조금 지난 것 같고 네. 지금 SK 하이닉스 지금 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가요? SK 하이닉스요. 그렇죠. 이거 주가 보면 알 것 같은데 네. 아까 지금 맞아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러면 다시 20만 원 반도체, 좀 하회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는 장 막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나 전략 반도체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된다. 제가 종목 섹터 얘기하기에는 기다릴 타이밍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강 부장님 갈수록 제가 팬이 돼갈 수밖에 없네요. 아까 첫 질문이 하이닉스 오늘 20만 원 봐야 했더니만 된다고. 예. 가긴 갈 것 같은데 장 막판까지 봐야 된다 했는데 지금 이거 분봉으로 보니까
찍고 그냥 돌아버리네. 예.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자. 흥분하지 말자. 예. 엔비디아 오른 거랑 SK 하이닉스 오른 거랑은 별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어제 이 시간에 저 KB 또 유진익 박사 나오셔가지고 너무 히팅될 필요 없다. 너무 히팅되지 말자. 일맥상통하는 게 있네요. 예. 아쉽게 보내드려야겠네요.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고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